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인공지능 융합계열 1학년 학생들의 세부전공 선택을 위한 진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소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Not for Self라고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교육보다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는 인재상을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래지향적이면서 글로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부부처 그리고 교육청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공지능 융합계열에서는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사업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전체 아이들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요 세 가지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융합계열은 두 개의 과로 나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사이언티스트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와 통찰력을 지닌 미래 주도형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표방하고 있는 빅데이터과 두 개의 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설명이 보이시겠지만 두 과 모두 웹 개발, 앱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다 인공지능적인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과입니다. 빅데이터과는 마찬가지로 웹과 앱이라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동일한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 측면에서 저희가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봤을 때는 저희가 개발자, 웹 개발, 앱 개발자라는 것은 동일한데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어 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보시면 보통 교과는 동일하고요. 전문 교과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까지 다양한 전문교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로 쳐 있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만 가리키는 교과목입니다. 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때문에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의 특별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럼 같은데 같은 교과를 다 가르치는데 과가 다른다.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전문 교과로서 교육과정으로서의 이름이 같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능력 단위의 비중이 달라짐으로써 그 두 개의 과의 특색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희 과에 오시면 두 개 과 모두 과정평가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인재 양성을 기초로 해서 직업훈련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연계 제도입니다. 기존의 자격증은 검정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해진 시험 일정에 따라 시험을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였는데요. 과정평가형 제도는 자격과 상관없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학교 내에서 이수하고 그 이수한 성적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국가 자격 기술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보다 크게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요.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학력 제한과 경력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력이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고사장에 시험을 보러 가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지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과정평가형은 학력 제한과 경력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력 제한과 경력 제한은 어디서 보강할 수 있느냐 하면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다 경력과 학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00시간 이수함으로 인해서 정보처리 과정평가형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이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내외부 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합격 수치가 달라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은 우수학생 해외문화체험 기회연수가 부여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것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받고 자격증을 따며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은 서울 공공도서관 API 웹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베이스 API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서관 정보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도서관을 잘 이용을 못하는데 이 친구들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거는 많이 가고 싶다는 말로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도서관에 자기가 어떤 도서관을 가고 싶을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작품은 챗봇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챗봇은 실제로 카카오 채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저희 학교 앞으로 다니는 마을버스에 대한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을 하는지, 어느 역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 또한 사용을 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의 작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이 저희 아이들 작품의 특징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름이 용택이라는 작품입니다. 용산경찰서의 용과 서울디지털고등학교의 택을 합쳐서 용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용산경찰서의 의뢰로 만들어진 챗봇으로서 24시간 비대면 학교폭력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매스컴도 타고 경찰서에 상도 받고 막 이랬던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오토마톤이라고 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미래산업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그런 앱인데요. 요거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귀차니즘의 완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누워서 유튜브 좀 틀어줘 뭐 이러면 유튜브가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 좀 돌려봐 뭐 게임 좀 열어봐 이러면 게임이 돌아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만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스코 ICT AI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KBS 뉴스도 타는 매스컴도 아주 세게 탄 그런 작품으로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길을 다닐 때 혹시 위험하게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 그런 위험한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앱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멈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학습을 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딴짓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길을 걸을 때 그러한 장면들이 그 카메라로 인식이 되는 순간 멈춰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장려상도 따고요. 상금도 1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왼쪽에 서 있는 3명의 학생이 저희 학교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인데 한 명은 1학년이고 두 명이 1학년이고 한 명이 3학년입니다. 그래서 3학년 형이 이제 많이 이 팀을 잘 꾸려 나가서 1학년 학생도 참여를 시켜주고 이 상금도 나눠 갖는 그런 아주 훈훈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은 1학년이지만 이 친구들이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이 형처럼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 거기 그 퓨처텍 해커톤이라고 해서 해양 침적된 쓰레기의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해커톤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 침적 쓰레기 이미지 데이터 분야에서 최우수상 1등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특별상은 이게 해양 침적 쓰레기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분야가 다양했었는데 그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한 학생에게는 특별상을 주는데 저희 학생은 그 특별상을 저희 학생이 받았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지금 상을 받으신 분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고등학생은 저희 학교 학생만 있고요. 나머지들은 대학원생이라든가 기업분, 그러니까 회사원들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분들이라서 일반인들과 경쟁을 했을 때 저희 학교 학생이 1등을 했다는 점이 저희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작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성화고 자기 PR 경진대회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요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특성화고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PR 대회라고 해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등학교 시간에 얼마만큼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요 부분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했고요. 2등은 저희 학교 게임과 학생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계열에서 나온 친구가 가서 1등을 해서 정말 많이 뿌듯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작품과 많은 입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이제 과거에 받았던 상들입니다. 기능 대회도 나갔고 그리고 ICT 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서울시와 함께 했던 그런 대회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아이들이 입상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력을 키운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졸업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 아이들은 취업 분야로 나갑니다. 거의 80%에서 90%가량의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고요. 취업을 실제로 하고요. 그리고 그 취업한 분야를 좀 세분화시켜 봤더니 소프트웨어 분야가 82%, 그 다음에 일반 IT 분야가 9%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한 아이들 중에 저는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또 제가 뭉뚱그려 놔서 그러는데 저 안에는 산업별로 게임 분야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 요즘에는 특히나 점점 인공지능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수치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에 복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시면 거의 80%에서 90% 가까이의 그 비중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특성화고 학교에 대해서는 3자 협약이라는 것을 해서 3자 협약을 통한 산업기능요원을 신청을 할 경우 그 기업이 가점을 받게 되고 TO도 1순위로 받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높은 복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만으로 저희들이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들 평균 연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기준은 작년도 기준이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기준, 조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졸업 시점에서는 연봉이 2,400 기준이고요. 1년 차는 2,600, 2년 차는 3,200, 그리고 이제 3년 차 이상은 4,500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평균 연봉이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번에 계약한 학생들, 3학년 학생들 중에 계약한 학생들 평균 연봉을 찾아보니 한 2,500가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가량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연봉 말고 그렇다 그러면 좀 높게 받은 친구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2016년에 3학년이었던 김땡땡 학생의 취업 후 연봉의 변화 모습입니다. 19살 때 현장 실습 나갔을 때는요 2,4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20살 때부터 2,900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3년 동안, 3년이 지난 후 이제 23살이 됐을 때는 7,200으로 연봉을 계약한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수한 케이스여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올해의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최고 연봉으로 연봉은 현재 3학년 학생 기준이고요. 최고 연봉, 계약 연봉은 3,200만 원입니다. 자, 5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5년 정도 후에 3,200과 2,400의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3학년 학생이 23살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까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취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학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진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진학하는 경우와 선취업 후 진학으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진학하는 것은 수시와 정시 전형이 있는데요. 수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특기자 전형, 특성화고 특별 전형, 고른기회 특별 전형 등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아이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형 방식이고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그러니까 고른기회 특별 전형까지 두 가지가 특성화고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뭐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내신 성적이라든가,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때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내외의 그런 입상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정시 부분은 수능과 이제 수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지 않는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취업 후 진학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4년제를 갈 수 있는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그리고 2년제, 3년제를 갈 수 있는 피택 제도,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4년제를 갈 수 있는 특성화고 재직 전형은 우선은 졸업한 이후에 3년간의 재직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재직 경력에는 군대에 1년 6개월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간의 재직 경력을 가진 학생들만이 재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4년제들이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제, 3년제를 갈 수 있는 피택 제도가 있는데요. 이 피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피택에 참여하는 전문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정해져 있는 전문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만, 토요일 하루만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만 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전문 학사 학위가 나옵니다. 근데 학교마다 3년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거나 또는 2년제더라도
그 이후에 1년을 더 학점 이수를 하게 되면 학사 학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제로 정시 같은 경우에는 22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요. 올해 기준입니다. 선발 인원은 566명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시와 피택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위에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취업하는, 바로 진학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래 두 가지가 선취업 후진학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에서 이제 정시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특성하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전공 실적을 가지고 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생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소서와 전공 실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이 입학한 사례로는 경희대, 아주대, 숙명여대, 상명대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이는 대학들에 들어간 학생들은 내신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만이 성공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등급 하는 아이들만이 성공을 했던 사례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선취업 후진학 같은 경우에는 특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3년 재직 경력이 있으면 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자소서, 전공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동점의 경우에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발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발 인원은 29개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인데 3,000명이 넘는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위쪽에 수시 정시를 합쳐도 1,2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과정에서 3,000명이 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입학한 사례는 동국대, 숭실대, 광운대, 인하대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택은 6개, 수도권에서 6개 대학이 있는데요. 동양미래대, 대림대, 배화여대, 강서폴리텍, 동서울대 등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피택은 특히나 도제 학교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도제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형 방식이 취업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이별로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를 입학해서 들어간 학생들은 고등학교 19살이 됐을 때 고3이 되고요. 재수 없이 대학을 갔을 경우에 보통은 2학년까지 대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요즘에는 1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22살, 23살은 군대에서 보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살, 25살이 대학교 3, 4학년, 그리고 나서 이제 26살이 됐을 때야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살에 들어서면서 경력 1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7살이 되면 경력 2년 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인문계와는 조금 다르게 27살이 됐을 때는 군대를 제대하고 학사학위를 가졌으며 경력 2년 차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문계 학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재직자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을 한번 보시면요. 19살 때 고3이 됐는데 이때부터 취업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는 경력 1년 차, 그리고 병역 특례를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의 병역 특례 기간 동안 경력도 동일하게 3년간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경력 4년 차가 됐을 때는 그 이전의 경력 3년 차를 기준으로 3년 재직자 전형에 응시를 해서 대학, 4년제 대학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26살이 됐을 때 대학 4학년이 될 거고요. 27살이 됐을 때는 졸업을 하면서 군대도 제대를 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경력 8년 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또한 도제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용하게 되면 피택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제 과정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고3이 됐을 때는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경력 1년 차부터 병특을 하면서 피택이라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놀라웠던 것은 이 피택 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병특과 경력과 대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사이버대라든가 또는 야간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피택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학비나 이런 것도 전면 다 국가 장학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피택을 2년간 하게 되면 22살이 되면 피택 제도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2살까지 이제 피택을 3년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3살이 되게 되면 경력 4년 차에 내가 대학원을 갔다 그러면 석사 1년 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면 군대도 제대가 되고 석사학위도 수료를 하고 경력 6년 차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어서 박사과정까지 갔을 경우에는 27살이 됐을 때 박사를 졸업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수료는 할 거고요. 경력 8년 차가 됩니다. 자, 같은 나이지만 이 세 개의 케이스로 학생들이 얼마나 다른 커리어를 갖게 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진로 경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에 의해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을 갖게 되고요. 주로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전공 교육과정을 하게 되고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이 동일하긴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전공 교육과정 하는데, 그리고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1학기 때 마치고 9월 달에 자격증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한 회사에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가게 됩니다. 이때 취업을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3학년이 됐을 때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게 되고,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3년 재직자 전형으로 3년 경력으로 대학을 가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약 3년간 복무를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도제과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것에 편제가 됨으로 인해서 큰 차이점은 빨간색으로 써있는 글씨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하게 되고요.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가는데 1개월간, 한 달만 나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 센터 교육이라든가 외부 특강 등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일반 학생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그런 교육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3학년이 됐을 때는 1학기 때 현장 실습 1개월과 센터 교육 1개월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9월 달부터 현장 실습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3학년을 마치고 나서 모두 다 그냥 도제니까 그냥 취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 중에 3년을 마쳤지만 도제도 잘 했지만 나는 그래도 좀 진로를 변경해서 대학을 갈래요 하는 친구들은 따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34개월을 하고, 그리고 피택 제도와 함께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을 받을 텐데요. 저희가 2개 반으로 나누다 보니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 나름의, 물론 1차적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그런 희망으로 선발을 하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몰렸을 경우, 조절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프로세스는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1월 둘째 주가 되면 선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로 진학을 하면서 전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